뉴스와 투자를 이어주는 라디오 투자 뉴스입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 때문에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들인가요? 그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하고요. 또 상법 개정안입니다. 노란봉투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뭐냐면 하청이나 또는 그 특수고용 노동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단체 교섭권을 좀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또 기업이 불법 파업에 대해서 노동자 개인에게 막 과도하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제한하는 그러니까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기업의 책임 범위를 좀 더 넓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책임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기존에는 이사가 이제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를 졌는데 개정안은 그 대상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이렇게 포함하도록 확대한 겁니다. 소액주주 보호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또 경영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계에서는 지금 반발이 아주 크고요. 경제 8단체가 공동성명까지 냈습니다. 심지어 주한 외국 상공회에서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투자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좀 강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네, 여기에 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나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가능성 이런 세제 개편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럼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국내 투자가 좀 위축되고 외국 자본 이탈 우려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대기업 전반, 특히 현대건설이나 GS건설 같은 건설주, 또 제조업 관련 기업들의 단기적인 주가 조정 압력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미국에서 그 결제 공용이죠. 페이팔. 네. 페이팔이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오, 그래요? 네, 페이 위드 크립토라는 서비스인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을 포함해서 한 100종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용해서요.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 직접 결제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이제 가상자산이 정말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 좀 더 가까워지는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수수료를 굉장히 낮췄어요. 0.99%로 책정했는데 이게 기존의 신용카드 연동결제 수수료가 최대 4.99%였던 걸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입니다. 네, 거의 1% 수준이네요. 네. 그리고 페이팔 자체 스테이블 코인 PYUSD라고 있는데 이걸로 판매 대금을 받으면 판매자한테 이자까지 준다고 해요. 판매자들 유인체까지 마련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결제 생태계 확산에 좀 기여할 걸로 보이고요. 국내에서는 빗썸 같은 거래소 아니면 카카오페이, NHN 페이코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 기업들 주가 흐름도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소식은요?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했던 법안들이죠. 농산물 가격 안정법, 줄여서 농안법이라고 하고요.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 두 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 맞죠? 네, 맞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게 이제 골자고요.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쌀 같은 주요 곡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서 의무적으로 격리, 그러니까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보전이라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재정 부담이나 시장 원리 왜곡 문제는 계속 지적되는 부분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점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유발하고 또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개입이 강화되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에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관련해서는 어떤 기업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농협 관련 기업들이나 식품 가공 업체들, 예를 들면 대상, CJ 대일제당, 우뚜기, 동원 F&B 같은 기업들의 사업 환경 변화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코스피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5거리일 연속 상승하면서 3,23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2021년 8월 이후 거의 4년 만에 최고치 기록입니다. 와, 4년 만에 최고치군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샀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6천억 원 넘게, 기관도 1,0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아주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실적 개선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면서 반도체주 강세를 이끌었고요. 금융주도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좀 팔았겠는데요? 네, 개인은 8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장에서는 당분간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유입이 좀 계속되고 또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강세 모멘텀이 유효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그래서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나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오션이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대형 국책 사업을 따냈습니다.
1만 6천 톤급 차세대 쇠빙 연구선 건조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쇠빙 연구선이요? 기존에 있던 아라우노보다 훨씬 큰 규모인가요? 네, 맞습니다. 크기도 2배 이상 크고요. 얼음을 깨는 능력, 그러니까 쇠빙 능력도 1.5배, 50% 향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술력이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나오션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15척의 쇠빙 LNG 운반선을 건조한 경험과 기술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이게 주요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 하나오션 2분기 실적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분위기가 좋은데 이번에 이런 고부가 가치 특수선 수주까지 성공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선업 전반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겠네요. 네,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다른 주요 조선사들의 특수선 경쟁력도 함께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이런 뉴스를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LG 이노텍 소식인데요. 자율주행차의 핵심 센서죠. 라이다 기술 확보를 위해서 미국 스타트업 아에바와 손을 잡았습니다. 아에바예요? 직접 투자도 한 건가요? 네, 지분 한 6% 정도를 취득하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아에바라는 회사가 FMCW, 그러니까 주파수 변조 연속파 방식의 4D 라이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기존 라이다보다 뭐가 더 좋은 건가요? 이게 기존 라이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고 또 안개나 비 같은 악천 후 속에서도 사물 인식이 더 잘 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양사가 2027년까지 최대 500m까지 감지할 수 있는 4세대 라이다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LG 이노텍의 전장 사업이 더 강화되겠네요. 그렇죠. 미래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요. LG전자나 현대모비스, 만도 같은 다른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최근 미국 기업들하고 상장 지수펀드, ETF들이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까지요? 네. 얼마나 샀는데요? 7월 한 달 동안에요. 약 17만 4천 개를 사들였다고 해요. 이게 전체 유통량의 1.5%에 달하는 꽤 큰 규모입니다. 와, 상당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관들이 왜 갑자기 이더리움을 사는 거죠? 몇 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일단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비트코인 대량 매수로 유명한 회사가 있잖아요. 그 성공 사례가 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스테이킹이라는 걸 통해서 보유만 해도 이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점도 매력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자 수익이 나는군요. 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가 좀 더 명확해지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관련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나 코인원 또는 관련 기술 기업인 위메이드 카카오 같은 곳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삼성전자 소식입니다. 자체 모바일 AP죠. 엑시노스의 부활을 위해서 차세대 칩 구조 변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엑시노스. 그동안 발열이나 성능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려고 차세대 칩인 엑시노스 2600에는요. 발열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히트 파스블로 HPB라는 새로운 방열판 구조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최첨단 패키징 기술인 페나온 웨이퍼 레벨 패키지 FOWLP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많이 바꾸네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이게 2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출시될 갤럭시 S26 시리즈 탑재를 목표로 지금 성능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엑시노스가 정말 예전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네요. 그렇죠. 엑시노스의 경쟁력 회복 여부에 따라서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사업이나 파운드리 사업 전반에 미칠 영향도 크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고요. 관련 협력사들 주가 흐름도 같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와, 100만 명이요? 어느 나라 환자가 가장 많았나요? 일본인 환자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전체 외국인 환자 중에 일본인이 37.7%였는데요. 더 흥미로운 건 이 일본인 환자 중 대부분 93.9%가 여성이었고 그중에서도 20대 여성이 거의 절반 47.4%를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20대 일본 여성들이요? 어떤 진료를 받으러 그렇게 많이 온 건가요? 압도적으로 피부과였습니다. 일본인 환자의 56.6%,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피부과를 찾았는데요. 주로 보톡스나 필러, 레이저 시술 같은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기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뷰티뿐만 아니라 K-메디컬 위상도 높아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지난해 외국인 환자 진료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7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관련 피부과 병원들이나 의료교계 업체, 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기업들의 동반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다음 소식은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가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해운업계에 그야말로 탄소세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2028년부터 선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에 따라서 일종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게 2030년이 되면 국내 해운업계 전체 부담액이 연간 1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1조 4천억 원이요. 개별 기업 부담도 상당하겠네요. 네, H&M 같은 경우는 연간 약 2,100억 원, 페노션은 1,750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자체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문제는 국내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비중이 아직 5.9%, 6%가 채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체 연료 공급 인프라도 아직 부족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비용 증가 때문에 H&M이나 페노션 같은 주요 해운사들 주가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선물학 확보하고 관련 기술 개발 투자가 정말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네, 해운업계의 중장기적인 대응이 중요해 보이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투자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